저는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동물입니다. 동물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진영의 판결문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판결문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으로 좀 더 중요하고 좀 깊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된 판결문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이혼이 늘어나는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이혼이 있을 경우에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다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아이와 같이 키우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에 준해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그러면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는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돼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반려동물은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양육권의 대상이 아니고요,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시죠, 그렇죠? 이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누가 키울 것이냐, 이 문제는 아니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법률상으로는 물건입니다. 민법상에는 사람 아니면 물건,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사이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제 우리 같은 자연인이나 법인, 이런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리, 그리고 물건에 적용되는 법리,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에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빚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죠. 그죠? 판결을 받아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TV, 냉장고 이런 데다가 이제 압류 딱지도 붙이고 그걸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죠. 반려동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도 딱지를 붙이고 심하면 경매에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냉장고랑 같이 취급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법에 동물권 조항을 넣어서 생명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재산권 조항, 이것을 두자,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상으로도 그렇지만 형법상으로도요, 개를 다치게 하면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잖아요. 어디 수리센터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개를 다치게 했으면 이게 이제 개 상해냐?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손괴죄. 이게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고의로 다치게 하면 상해가 되고, 과실로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되죠. 그런데 동물을 고의로 다치게 하면은 상해가 아니라 손괴죄가 되고요, 실수로 다치게 하면 과실손괴가 되죠. 그런데 우리 형법은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다치게 하면 그것은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물건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다른 물건들처럼 내 마음대로 뭐 던져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처를 내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법과 형법상 우리나라의 기본법인데,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물보호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물건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동물권은 이렇게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근간을 이루는 법에도 이 동물권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이 의료사고로 다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판결문인데 굉장히 글씨가 작죠. 예. 이 작은 글씨로 4쪽이니까 이게 이제 큰 글씨로 하면 한 10쪽이 넘어요. 예. 10몇 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개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판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829만 원을 물어줘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피해를 당한 반려견은 페니키즈 암컷이었습니다. 이름이 쭈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에 태어난 이 페니키즈 쭈니가 한 9살쯤 되는 2008년에 다뇨, 빈뇨, 배뇨 곤란, 혈뇨 이런 이제 증상이 생기니까 이 주인이 한방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수의사가 계셨겠죠? 그 수의사가 이 페니키즈의 신장과 방광에 신부전증, 방광염, 그다음에 방광결석 이런 증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즈의 기를 보충하는 보약을 지어줬습니다. 육미지황 일주일분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을 먹어도 혈뇨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수의사한테 자꾸 전화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약을 더 먹여라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호전이 안 되니까 다른 동물병원에 갔는데 그 동물병원에서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한방동물병원에서 이 방광염 진단에 필요한 뇨 침사 검사 그리고 소변 배양 검사 이런 거를 실시하지 않은 채로 이 방광염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한방동물병원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료과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의료과실이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의 수입이 얼마고 장애율, 노동능력 상실률이 얼마나 되고 몇 세까지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남은 기대 여명이 몇 년인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산식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개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이 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이제 전액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치료비가 270만 원이 들어간 자료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을 일단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치료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향후 치료비가 중요한데 이게 페니키즈가 몇 년을 살 수 있느냐, 페니키즈의 반려견 수명을 법원이 조사했더니 10년에서 14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4년으로 잡고 기대 여명을 4년 4개월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년 4개월 동안 치료비 액수를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판결이 있기 1년 전쯤 해서 1년 동안 든 치료비가 11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치료 내용으로는 치료식 건사료 2.5봉지, 처방식 캔 8.3캔, 뉴스틱 2.7통, 애니멀 에센셜 소변 팅크 3개, 초음파 검사 2번을 했고 혈액 검사 1.3회를 했고, 이렇게 이제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필요한 치료비 내역, 치료 내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치료비가 110만 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대 여명 4.4개월 동안 이 매년 110만 원을 치료비로 계산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냐면 384만 9천 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줄 돈을 미리 땡겨서 주기 때문에 그 이자를 깎거든요. 그래서 384만 원으로 치료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개 주인이 당했을 심적 고통 위자료 200만 원 추가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사건화가 되니까 증인이 나와서 법정에서 위증을 한 문제까지, 위증죄까지 이 사건이 번졌어요. 그래서 그 위증죄로 인한 손해배상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합쳐서 829만 원을 물어줘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물건이지만 보십시오.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과정이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건으로만 볼 수 없는 것도 이 판결문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법률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판결문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가 죽었어요. 의료과실로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것도 실제 판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부산의 동부지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피해 반려견은 사모예드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씨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그때 250만 원을 들여서 입양을 했습니다. 얘를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120만 원을 주고 훈련소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훈련소에 맡겼는데 개가 이제 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훈련소 측에서 개에게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을 한 겁니다. 열사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 주인이 이 훈련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주인은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개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개 주인한테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모예드의 값을 얼마나 산정을 했을까요? 네, 법원은 이 사모예드를 입양할 때 든 비용 250만 원에다가 훈련소에 보낼 때 든 비용 120만 원 합산해서 37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사모예드를 250만 원을 주고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지만 뭐 친구한테 그냥 받았다든지 이렇게 돈을 별로 안 들이고 그러니까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게 돈을 주고 입양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반려동물의 가치가 시중에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견협회나 전문가에다가 사실조회를 보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얼마 되느냐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2013년도 대법원 판결에서요, 이것을 다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 개 2마리를 동물 보호 단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이 개가 유기견인 줄 알고 안락사를 시켜버린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맡긴 그 견주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개의 반려동물의 위자료 청구권 자격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개가 실수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반려동물의 주인, 그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동물입니다. 동물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네, 오늘은 그 반려동물에 관련된 판례 중에 조금 이제 깊이가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법원의 판사님들도 골머리를 더 많이 앓게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적인 지식도 그 브리더들 키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